예,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치 산업에서 아마 소금이 보면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금 때문에 현재 이 김치 소비가 줄어드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저나트륨 정책에 해가지고 소금이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예. 근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이 소금 때문에 우리 김치가 앞으로 상당히 펴나갈 수 있는 기회 요건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소금은 많은 사람들이 혈압만을 갖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소금을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세포막 전이차 저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 안하고 바깥에 전이차가 있습니다. 그게 약 한 80mV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소금이 이제 전이차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나쁘다 하지만은 또 소금을 하루도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전이차 때문에. 소금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 영양소이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소금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하게 언론들이 이제 별로 보도를 안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5월달에 미국 의학학술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저 미국 의학학술원은 세계에서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근데 저 단체가 사실은 전부터도 나트륨을 줄이는 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데 작년 5월 달에 저기는 이제 하루에 소금 권장량을 5.8g을 권하는데 5.8g 이하를 먹었을 때 그게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사실은 나트륨 줄이고 그런 정책을 딱 입안하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미국 고혈압 잡지 거기에서 하나 이슈를 또 만들어냈어요. 나트륨 줄이는데 찬성하는 학자들하고 반대하는 학자들 서로 논문을 내게 해가지고 논쟁을 벌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던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일어나는 건강상 문제점에 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소금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냐면 소금을 갖다가 9g하고 6g 먹은 두 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6g 먹은 데가 혈압은 약간 떨어지는데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지표가 되는 인자들 여기 레니닌이 알도스테론, 카테코라민,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 가능성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또 논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 의학협회지는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학술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있죠. 저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8년에 걸쳐 가지고 3,800명을 소금 많이 먹는 그룹, 중간 그룹, 적게 먹는 그룹, 많이 먹는 그룹이 하루에 14g, 중간 그룹이 9g,
적게 먹는 그룹이 6g 정도예요.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량이 사실은 5g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적게 먹는 그룹도 사실 6g 정도 먹었으니까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에 걸쳐가지고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까 완전히 예상했던 거 거꾸로 나온 거예요. 소금을 적게 먹는 그룹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많이 먹는 그룹이 제일 적었어요. 이 결과는 앞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결과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요새는 거의 소금 적게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더 발생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그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우리 그 당뇨 걸린 사람들 사실 소금 못 먹게 하는데 실제로 이건 하버드에 있는 팀에서 냈던 논문인데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만 상당히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안 떨어져요. 예.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하는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인 당뇨 타입 2 다이아베티즈 저거에 사실 당뇨 걸린 사람의 90%가 다 저당뇨인데 잘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원래 당뇨 걸린 사람들 소금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인 당뇨 걸린 사람들한테 소금을 갖다 줄였더니까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고 그 사망률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소금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고쳐지고 있죠. 그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적게 먹어가지고 만성적인 그 저나트륨 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노인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잘 넘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작년 말에 나왔던 논문인데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인데 저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저나트륨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나트륨 정책 때문에 많은 식품 회사들이 저염 식품을 갖다 많이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것 때문에 오히려 대사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갖다가 경고하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저 논문에서 하이라이트 저렇게 했는데 저걸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에 또 논문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혈압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했는데 혈압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인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 조사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가 혈압은 혈압 증가에 소금은 상당히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오히려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논문이 올해 9월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최근의 연구 결과들 때문에 뭐 뉴욕 타임즈니 그리고 MBC 뉴스 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뭐 여기 USA 투데이니 뭐 이런 세계 유명한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한국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학술 잡지는 의학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잡지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적은 소금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이익일까? 여태까지 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논조가 해가 된다 그런 쪽으로 논조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 쓴 저자가 누구냐면은 수잔 오파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라바마 버밍햄에 있는 교수인데 저 사람이 바로 전에 미국 심장협회 회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금을 줄여 먹자고 가장 강력하게 하는 데가 지금 미국 심장협회입니다.
거의 전 회장이 저런 얘기를 썼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결론을 갖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이거 B입니다. 이게 소금 섭취와 건강 위험도. 그때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소금을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의 위험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오히려 또 증가한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로 거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보면은 그럼 요 적정량, 요게 얼만큼이 적정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는 아무리 적정량을 먹어도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미네랄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미네랄 없는 소금으로 다 연구했기 때문에 저래요. 예. 그래가지고 소금 적정량이 얼마 먹는 게 가장 적절한가 해가지고 많은 논문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왔는데 저기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메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서 소금 섭취 적정량은 6 내지 12g이다. 저렇게 한 논문을 갖다가 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람인데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올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할 텐데. 그리고 요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올해 4월달에 나온 논문인데 그 소금 적정량을 조사했다니까 저기서는 6.5에서 한 12g 정도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거 5g은 오히려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8월달에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상당히 그 유명한 학술 잡지죠. 거기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소금 7g 이하를 섭취하거나 15g 이상을 섭취하면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그걸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면은 요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범위가 이렇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말에 그 어드밴스드 인 뉴트리션이라는 학술 잡지에 이 소금 섭취 결정량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지금 우리가 저나트륨 정책같이 이런 정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그 필요한 양이 결정된다 하는 논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것을 갖다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뭐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코엑스에서 이 사람이 그 강연을 할 겁니다. 공공정책이 아니라 뇌가 그 소금 그 필요량을 결정한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소금 5g 뭐 이하 먹고 뭐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그 가정하에서 그 일이 진행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 올해 4월달에 나온 논문인데 그 소금 섭취와 우울증하고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그 좀 우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짜게 먹는 경향이 있대요. 특히 이제 여자들한테 훨씬 더 그 딱 맞다고 이제 하는데 남자들보다. 그 저기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울하고 이렇게 그럴 때 더 짜게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이 우울한 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방어 기능으로 더 소금 섭취를 증가시킨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앞에 그 두뇌가 이제 우리 소금 필요량을 결정한다 하는 거하고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얘기로서 보면은 소금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금 적정량을 아직도 논란이 되긴 하지만 얼마가 적정량이냐. 우리가 최근에 나온 논문은 6에서 한 12g 정도가 적정량이다. 그런데
그 적정량 먹어도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뭐 결론을 갖다 얘기하면은 우리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게 이런 위험도를 줄여줍니다. 요거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게 최근에 나온 뭐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럼 소금 자체에 그런 그 문제가 적은 소금을 갖다 찾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소금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금 논란 때문에 그 좋은 소금에 대한 수요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거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시솔트 그 해수염이 이제 좋은 소금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해수염 가격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좋은 소금이 이 그 칼륨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서 이제 좋은 소금이라는데 제가 그 저기에도 썼지만은 저 칼륨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은 분명히 혈압을 낮추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문제가 들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그래서 저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근데 아직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소금 종류를 갖다 구별해 가지고 그 연구가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소금 종류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암염입니다. 이 광산에서 소금을 캐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그 유럽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먹는 소금이 이 암염입니다. 암염 미네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일염, 많은 사람들이 천일염 하면 미네랄 있는 줄 아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거의 대부분은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 둘을 합치면은 98%예요. 다 미네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 기타 2%에 이제 뭐 호수염도 들어가는 호수염 미네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데스 소금이니 이런 것들 미네랄 없어요. 호수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 한국의 천일염 같이 이렇게 미네랄이 있는 소금이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채 1%가 안 돼요. 그 상당히 그 희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한국산 천일염이 미네랄 함량이 높은지 그거는 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우리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 그 활성산소 얘기만 좀 잠깐 해가지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아마 활성산소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제 활성산소는 우리가 산소 아래서 호흡을 하는 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발생되고. 그런데 이 활성산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그 세포의 구성성분들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 손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활성산소가 세포의 구성성분을 갖다가 파괴하고서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그리고 세포의 구성성분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합니다. 그게 바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항상 산화 스트레스가 있고 염증 반응이 항상 같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요새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 반응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이 활성산소와 관계되는 질병,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활성산소와 관계가 됩니다. 사실 소금이 나쁘다 하는 것은 사실 혈압보다도 소금이 활성산소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었을 때 활성산소 발생이 증가하고, 그런데 문제는 적게 먹어도 활성산소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소금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게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뭐 결론을 얘기하면 미네랄이 많은 소금, 우리 천일염 같은 거 그렇게 하고 그 열처리 소금은 그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발생이 적습니다 하는 거.
뭐 올해 논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천일염은 일반 소금에 비해 적은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그 국내산 천일염을 고온으로 전 세계에서 소금에다 열을 가해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산 천일염은 똑같이 열을 가해서 해봤자 우리 천일염이 갖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게 아까 보면은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냐? 예,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김치를 갖다 특별하게 만들 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뭐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정말 동물한테 우리가 사주를 갖다 먹이고 나서 동물 젖육을 떼어가지고 정말 활성산소 발생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했을 때 보면은 요게 암염입니다. 미네랄 없는 소금 먹었을 때 활성산소 발생량. 그리고 천일염, 예, 죽염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대조군데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보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소금을 갖다 좀 많이 섭취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요거는 정상적으로 소금 섭취했을 때입니다. 그 활성산소 발생량이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세 개를 갖다 서로 비교하는 걸 알고 싶으니까 똑같은 염화나트륨 농도로 먹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암염보다도 더 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암염 10g 먹었다면 천일염은 11g이나 12g 먹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산소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세포의 구성 성분하고 이렇게 파괴를 한다는데 실제로 세포의 구성 성분이 지방 산화된 것도 정제염 먹었을 때 훨씬 높고 천일염 이렇게 구운 소금 먹었을 때 훨씬 더 낮고 죽염 먹었을 때 훨씬 더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활성산소 발생이 어디서 하는 건가?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우리 몸의 요게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크게 그린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의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어떤 거 먹냐에 따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주는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에 대단히 중요한 세포 내 소기관이에요. 근데 보면은 자, 물론 이제 소금 과량 먹이다 보니까 먹었을 때 손상을 받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새 비교인데 미네랄 없는 소금 먹었을 때보다 천일염 먹었을 때 훨씬 에너지 생성이 높고 죽염 먹었을 때 더 좋고 즉 말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미토콘드리아는 막하고 막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건 통계적으로 아마 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천일염이 더 좋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크기가 줄어드는데 미토콘드리아 크기를 갖다가 비교하면은 보면은 암염 먹었을 때, 천일염 먹었을 때, 죽염 먹었을 때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또 이걸 또 다르게 이제 또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금 먹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네랄 없는 소금 먹으면은 활성산소 발생이 증가하고 그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 의해 가지고 더 생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오면은 요새는 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사실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 우리 이거 이제 소금 과량 먹였으니까 이제 사실은 먹으면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미네랄 없는 소금보다 우리 천일염 먹을 때 혈압을 덜 올린다는 거. 수축기 혈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대단한 또 자원을 갖고 있어요. 주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천일염하고 주겸을 갖다 비교를 하면은 천일염 예상대로 혈압 올라갑니다. 근데 이 주겸 거의 혈압을 안 올려요. 수축기 혈압, 그런데 이완기 혈압, 이거 상당히 과량 먹었을 때입니다. 이완기 혈압도 거의 혈압을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잘 안 믿죠. 그런데 기전도 밝혔는데 저희가 그 주겸이 혈압을 올리지 않는 기전이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이제 밝힌 게 있는데, 그 하나가 엔지오텐신 그 저해 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칼슘 채널 저해. 사실은 우리 이제 혈압약이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존에서 혈압약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칼슘 채널 저해제하고 그다음에 그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저해제입니다. 근데 주겸이 그 두 가지 그 활성을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게 또 있는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렇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 그런 활성이 그 혈압을 갖다가 올리지 않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적정량이 얼마냐, 6 내지 12g이 듣는 게 뭐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거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소금 종류를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영향 미치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최소한 우리 여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건강에 좋은 소금 외국에는 없어요. 뭐 중국하고도 지금 뭐 경쟁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미네랄 많은 천일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 그 김치를 갖다가 외국에 없는 그 어떤 특별한 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